나라의 등장과 발전 그 네 번째 시간,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삼국을 드디어 신라가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과정. 신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삼국을 통일했느냐? 누가 옆구리를 쿡 찔렀을 때 으악 하면서 이건 토악질이구나. 좀 지저분하지만 으악 하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뭐냐면,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만 고구려 땅을 죄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구려가 사라졌느냐라고 안타까워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는 나라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면서 고구려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 발해를 두 번째 주인공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건국했고 어떤 모양새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나라였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똥망치와 함께 출발하죠. 자, 첫 번째로 정리할 것은 바로 무엇이다? 드디어 삼국 쟁탈전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고조선 이래로 나누어졌던 나라가 드디어 최초로 통일되는구나. 그 주인공은 바로 신라입니다. 이 신라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한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2명 정도를 우리가 신라의 주인공을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신라 삼국 통일 과정에서 대표적인 주역 두 사람. 네, 공영버스 공이라는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 이 두 사람. 이 김춘추와 김유신, 바로 김춘추는요, 최초의 진골 출신이면서 신라의 왕이 되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원래는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이전에 왕이 될 수 있는 왕족인 성골, 신라는 골풍제라는 신분제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이 성골이 선덕여왕, 진덕여왕 다음에 한마디로 멸족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성골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반쯤 성골이 진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이 혼인해서 낳은 자식, 바로 이 진골 출신의 김춘추가 왕이 되죠. 그 왕이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가야 출신 왕족인 김유신이었습니다. 이 김유신과 김춘추, 나중에 무열왕이 되죠. 태종 무열왕 김춘추와 김유신이 바로 삼국 통일의 주역이면서 또 그 김춘추의 아들인 문무왕과 또 김유신, 결국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과정입니다. 과연 신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삼국을 통일했을까?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면요. 백제로부터 출발합니다. 백제. 자, 이 백제는요, 6세기 때 안타깝게도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배신당해가지고 빼앗긴 상황에서 왕까지 신라군에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제는 굉장히 열이 받은 상태야. 그래서 6세기 이후에 7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바로 이 백제의 왕들은요, 어떻게든 신라에게 복수하고 예전에 빼앗겼던 전성기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신라를 계속적으로 압박합니다. 그 계획이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잘 훈련이 돼가지고요, 신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어. 백제의 어떤 왕이었냐면요, 아주 유명한 왕이죠. 백제의 마지막 왕. 뭔가 숙연해지는데 바로 백제의 의자왕이 시작합니다. 의자왕. 예전에 저는 이분을 체어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의자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농담이고요. 이 백제의 의자왕이 바로 예전에 있었던 신라에게 복수를 다짐하면서 계속적으로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세가 굉장히 날카롭고 아팠어요. 막 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성들을 파죽지세로 몰아붙여가지고 막 빼앗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대표적으로 활약했던 인물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백제의 장군하면 누가 떠올라? 계백이요. 계백이. 계백 장군 휘하에 여러 다른 장수들, 유명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수들을 몰아가지고 막 신라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신라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백제를 말려야 되는 거지. 자,
자, 이렇게 백제의 의정이 신라를 공격하니까 신라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찔러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고구려 가가지고 김춘추가 직접 고구려 가가지고 야 백제 좀 말려봐 했는데 그 당시에 고구려의 집권자가 아주 무시무시한 연개소문이야. 게다가 연개소문, 고구려는 예전부터 바로 뭡니까? 백제와의 끈이 있죠? 내가 왜? 이러면서 그지? 그래서 결국은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가까스로 김춘추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중국, 그 당시에 당나라로 가죠. 신라와 당나라가 여러분들 게임해 보시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국 통일의 그 서막, 신라의 라자 둔법칙으로 나라 바꿉니다. 그리고 중국의 당나라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동맹의 약속은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다였습니다. 그러면 당나라는 조건이 있겠죠? 맨입으로 도와주겠습니까? 자기 군사들을 쓰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건의 약속은 바로 대동강, 지금의 북한의 평양을 관통하는 그 대동강 위쪽 땅, 즉 고구려 땅 전체를 당나라에게 넘긴다. 그 이남은 신라가 갖는다라는 약속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당동맹이야. 자, 이 나당동맹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648년이네요. 자, 나당동맹이 체결됐습니다. 이제 신라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당나라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자신을 괴롭혔던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계속 노란색 나오죠? 자, 백제를 공격하게 되면서 이제 이 백제는요, 신라와만 싸운 게 아니라 뒤에서 당나라 군대까지 함께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버티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최후의 결사대, 바로 계백 장군이 이끄는 5천 군사들이 어디에서? 지금의 논산 지역, 바로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죠? 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제가 무너지고요. 바로 서기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맙니다. 백제 멸망했어요. 백제 멸망했어. 연도 슬쩍 한번 적어드릴게요. 660년에 백제가 멸망합니다. 이쯤 되면 저기 충청도 전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이 없군요. 네. 자, 백제 멸망했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뭐겠습니까? 김춘추를 가두고 모욕했던 고구려가 되겠죠. 나당연합군은요, 나당동맹군은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고구려, 그 당시에 연개소문의 자식들로 권력투쟁을 일삼아가지고, 게다가 이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와 이전에 있었던 영화로도 나왔죠. 안시성 전투, 안시성 싸움과 같은 큰 전투를 몇 번 거쳐가지고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한 나라 거들내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전쟁을 계속적으로 밥 먹듯이 반복한다? 나라가 곧 망할 징조가 되겠습니다. 네, 전쟁은 그만큼 국력을 소모시키는데 이 전쟁만 한 게 없어요. 내가 저 나라 망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싸움 걸면 돼. 내가 싸움해? 아니지. 다른 애들과 싸우게 하면 돼. 그러면 그 나라들은 힘이 빠지게 돼 있어. 그때 바로 뭡니까? 날름 먹는 거지 뭐.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고구려도 끝내 버티지 못하고 백제가 멸망한 지 8년 만에 고구려까지 멸망을 해버려요. 안타깝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서기 668년이 되겠습니다. 고구려까지 멸망했어. 그럼 이제 뭐야? 경쟁자 다 제꼈네? 제꼈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 경쟁자 다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제꼈네가 왜 나와? 경쟁자들 다 물리쳤네? 멸망시켰네? 그럼 바로 그냥 삼국통일, 이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에 삼국통일된 거네 라고 하지만요,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끝나지 않았느냐? 약속을 냈었죠.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고구려 땅 당나라한테 주기로. 근데 이 당나라가 그걸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동맹을 맺었던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벌일 판이야. 아니 왜 전쟁을 갑자기 벌이지? 얼마 전에 동맹 맺었는데? 글자 큰데? 작아졌네? 뭔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바로 당나라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바로 철수해가지고 약속한 대로 대동강 이북 땅을 집어삼키면 되는데 이 당나라가 그러지 않고 이 고구려 땅에다가 안동 도호부라는 관청을 설치합니다. 뭐 고구려 땅이니까 상관없어요. 약속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백제 땅에다가 옹진도독부라는 쥐들 관청을 설치합니다. 쥐들이 다스리겠다 이거지. 당나라가 다스리겠다 이거지. 게다가 신라 땅에다가 계림도독부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신라의 왕은 문무왕은 이제 계림도독 이렇게 돼버린 거야. 말 그대로 뭡니까? 한반도 전체를 당나라가 꼴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약속이 틀리잖아.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돼? 나쁜 어른이야. 그러면 안 돼. 약속 어기면 나쁜 어린이? 약속 어기면 어른은 X야. 그렇죠. 한마디로 당나라가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를 꿀꺽하려는 속마음이라는 그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아주 못된 그 속마음을 신라가 파악한 거지. 그래서 결국 나당 동맹은 깨져버리고 나당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신라로서는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백제와 전투, 고구려의 전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어가지고 국력이 많이 소모됐는데 게다가 이 당나라, 거대한 당나라하고 싸운다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 게 나오지는 않지. 근데 상당히 겁을 먹었습니다. 막 문무왕은 정신이 없어. 막 당나라와 전쟁하는 과정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하루 종일 제사만 지내는 겁니다. 계속 조상님한테 잔치고 막 여러분들 잔친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제사 지내면서 잔 올린다는 얘기예요. 계속 절하면서 제발 이 당나라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도록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오. 이 잔을 이게 아버지 뜻대로 이 잔을 물리소서. 어디서 듣던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아주 굉장히 그 두려운 상황에서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상황은 신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신라가 철저히 두려움 속에서도 당나라와의 전쟁에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게다가 이 신라는요 과거에 어떤 그런 있었던 이 고구려와 백제의 이 남은 그 백성들과 야 우리가 비록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너희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이 당나라가 우리를 다 먹을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야 백제 너희들도 너희들의 어떤 자치를 인정해 줄 테니까 너희들도 다시 한번 일어나 싸우고 야 고구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막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을 막 이렇게 북돋아 줍니다. 신라가. 뭐 어쩔 수 없지. 신라 전체가 날아갈 판인데 국토 전체가 날아갈 판인데 게다가 또 좋은 점은요. 바로 당나라 주변에 있었던 당나라 지배하에 있었던 당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당나라 신라하고 전쟁하네. 군대들이 다 전부 다 가게 되네. 이쪽에 군대가 얼마 없네. 요 틈에 한번 아까 얘기했잖아. 전쟁시켜 놓은 다음에 그거 쪽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뭐 대표적으로 거란 그리고 토본 특히 이 토본 서쪽에서 토본이 막 당나라를 압박하는 거야. 이런 좋은 상황이 흘러가게 되면서 당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야 신라 감히 우리 황제 명령을 거의 웅진도독부터 우리 끝 해가지고 계림도독부 해가지고 다 가는데 뒤쪽에서 토본이 똥침을 푹 찌르는 거야. 얘들은 누구야 하면서 고개를 돌리니까 저쪽에서 신라가 또 긴 창을 가지고 또 옆구리를 푹 찌르고 정신이 없는 거죠. 조금 유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 군대가 물러가게 되면서 신라가 승리하게 되죠. 자, 전투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자, 나당 전쟁에서 대표적인 전투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뭐냐면 매소성 전투라는 겁니다. 매소성 전투. 경기도 연천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바로 당나라의 부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이 당나라의 그 물자를 좀 획득했던 전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는 완전히 이제 당나라 군대가 물러가게 된 전투인데 바로 기벌포 전투입니다. 이 벌자예요, 벌자. 기벌포 전투. 이 전투에서 이제 이 도망가는 그 당나라의 서린귀 부대를 이제 우리가 포구에서 막 쫓아가가지고 그 후미를 타격하는 그래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 바로 이 두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바로 기벌포 전투를 승리하게 되면서 삼국 통일이 여기까지 보입니까?
조금 더 내려가도 될까요? 조금 더 내려가자. 삼국 통일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서기 676년이었어요. 저 소리 나올 줄 알았다. 모영훈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당 동맹으로 시작된 바로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의 과정이 이러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676년에 비로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쭉 적었는데 바로 요 순서 똥망치가 했으니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요 과정을 누가 옆구리를 찔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려나? 자, 야, 됐구나. 타이밍.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짝대기가 몇 개냐? 여기다가 적을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100%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기억이 어렵죠? 제가 도와드립니다.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신라의 삼국 통일만큼은 시험에 나오면 저 100점 맞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당 동맹의 나당 동맹의 백제 멸망의 백, 고구려 멸망의 고, 나당 전쟁의 매소성 기벌프 매기, 마지막으로 삼국 통일 3. 한국사 100점 맞았고, 한국사 100점 맞았고, 한국사 100점 맞았고, 매기니까 3점. 매기니까 3점. 100점 맞았고, 매기니까 3점. 답안지 밀렸구나. 답안지 밀렸구나. 예전에 이러면 박수가 나왔는데 이제 과연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에이 참. 겪으세요! 짝! 그래. 한 번이라도 고맙다. 그래. 뭘 무슨 매기를 먹고 매기를 그 매기가 아니잖아. 매겨봐야 될 거 아니야. 100점이면 매겨봐야 될 거 아니야. OMR 밀렸잖아. 요즘은 OMR 안 쓰죠. 아직은. 그래요. 그렇게든 매기세요. 매기 뭐. 나 100점 맞았고 매기 먹었다. 매기 매운탕 먹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주인공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역사적 과정에서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최초의 통일이었다.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었다. 고조선 이후에 분열된 나라를 첫 번째로 통일한 것이 바로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는 그 첫 번째의 의미가 있습니다. 짝대기는 없지만 기억은 해두시고요. 그리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부정적이었을까요? 나름대로 신라 용기를 내서 싸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 뭐 있나?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죠. 숟가락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습니다. 국물을 떠먹을 수도 있지만 국물을 흘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양면적이죠. 장점은 그건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 통일 과정에서 물론 그 당시에 신라는 굉장히 급박하고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후손들이야 서로 싸우자 이러진 않잖아. 이제는 바로 뭡니까? 하나의 역사로 봤을 때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왠지 뭔가 마음에 걸려요. 껄쩍지근하게.
뭐가 걸립니까? 우리 형들 누나들 한번 믿어봅시다. 당의 세력 이용? 교자용. 교자용 띵용. 그래요. 외세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외세. 외국 세력, 즉 당나라, 즉 외세를 끌어들였다라는 단점이 아무래도 있긴 있지. 외세를 끌어들였다. 결국 외세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외세가 그냥 도와줄 리 만무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식민지 시키기 전에 그렇게 우리나라 발전시켜준다고, 그렇게 우리를 좋게 해준다고 나발을 불었습니다. 우리 잠시 믿었어요, 그거를. 이또 히로부미가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어떻게든 발전시켜 준다고,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백성들의 삶을 발전시켜 준다고 아주 그랬지. 하지만 그건 뭡니까? 번드르르한 광고예요, 광고. 선전. 뒤속내는 바로 뭡니까? 그거 해가지고 우리나라 빚쟁이 만들려고, 그래서 나중에 빚쟁이가 돼서 말 못하고 있을 때 나라를 꿀꺽 삼키기 위한 거였어. 결코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물자들 수탈하기 위해서요. 다른 나라 땅덩이 넓혀가지고 다른 나라와 계속적으로 전쟁을 벌어지게 되니까 그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서 물자가 필요한 거지. 그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점령하고 중국까지 침탈하고 동남아까지 넘어가게 된 겁니다. 주제도 모르고. 그러다가 누구한테 걸린 거야? 막대한 물자를 갖고 있는 미국한테 걸린 거죠. 상대가 안 됩니다.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하여간 외세를 끌어들이면 갚을 빚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냥 급하다고 해가지고 당나라 끌어들였더니 당나라가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까지 집어삼키려는 걸 욕심을 부리잖아. 신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튼 이겨냈으니까 다행이지. 주변 상황이 좀 도와줬으니까 다행이지. 어쨌든 최초의 통일이지만 또한 외세가 개입한 어떤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 첫 번째 주인공이 됐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당나라가 물러나면서 약속대로 나당 동맹의 약속대로 대동강 이북의 땅은 그 당나라가 갖고, 그리고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이어지는 지역. 원산만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구나. 자, 지도 한번 슬쩍 그려드리죠. 띠띠리리 띠띠리 띠리 띠리리리 띠리리 띠띠리리 띠리 띠리 띠띠리 띠리리 띠리리리 따라란딴딴.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대동강이 흐릅니다. 대동강. 이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 있는 대동강이 있고, 바로 요 위쪽에 동쪽에 동해바다에 이쪽에 원산이 있어요. 원산. 바로 이거야, 이거. 여기 뚝 잘라가지고 이 넓은 고구려 영토가 당나라한테 넘어가고, 신라는 바로 뭡니까? 이쪽에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충청, 전라, 경상 지역, 바로 이 지역을 이제 신라가 통일하게 된 거지. 그럼 이제 통일 신라 시대가 이어지느냐?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지만요, 그것만이 아니었어. 우리가 빼앗긴 줄 알았던 이 고구려 땅에 고구려를 계승한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되찾길 바래. 고구려 땅을 되찾길 바래. 어떤 나라였을까요? 발해입니다. 발해. 유명하지. 일단 뭘로 유명해? 최수종 형님으로 유명하지. 자, 발해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발해는요, 언제 세워졌냐면요, 서기 698년에 세워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벌써 얘기해버렸네. 자, 어디에서 세워졌냐? 백두산 위쪽 한 300열이 가게 되면요, 지일인성 그쪽,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300리 위쪽이야. 그쪽으로 가게 되면요, 동모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모산. 동모산에서 세워진 나라가 되겠습니다. 백두산 위쪽에 있어. 북쪽으로 위쪽에. 그럼 누가 세웠느냐? 누가 세웠느냐? 대조영이라는 사람이에요. 대조영. 대조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대조영 하면은 따라 붙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구려 유민. 고구려 유민. 고구려에 남겨진 백성. 고구려 별종. 고려 별종. 그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에서 대조영을 이 친구 고구려 별종이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고구려는 이미 망했지만 그 고구려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이 고구려 별종인 대조영이 자기 아버지 걸걸중상 그리고 자기의 형제 걸사비우와 같은 말갈족 사람들 고구려에 남은 백성들을 모아 가지고 바로 백두산 위쪽에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라의 이름은 진국이었고요. 그리고 대조영은 스스로를 고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자가 눈에 띄죠. 네, 그래요. 바로 대조영이 건국했다. 한번 슬쩍 터져드리고 짝 터져드리고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60%야. 대조영이 세웠다. 그래서 이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으니 잘 나갔느냐? 잘 나갑니다. 이 대조영이 건국한 이 발해는요, 뭐 여러 왕들을 거칩니다. 문왕을 거치고 선왕을 거치면서 굉장히 융성한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나라가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가 점령했던 땅을 어떻게 혼란을 틈타가지고 저 나라를 세웠는데 이 고구려 별종 이 대조영의 그 후손들이 어휴 잘 나가네. 잘 나가. 그래가지고 이 발해가 별명을 하나 얻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뭐 저기 뭐 별명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그 올림픽 하거나 아시안 게임 표 이렇게 만들고 뭐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뭐 이렇게 했는데 아휴. 자, 이 발해는요 굉장히 융성한 나라로 발전해 가지고 나중에 밑줄 한번 쳐주세요. 해동 동쪽에 굉장히 융성한 기운차게 일어나는 나라다라는 의미의 해동 성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한번 터져두시고 발해가 이 정도로 발전했구나. 짝대기 3개짜리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문화력으로 그 당시에 당나라까지도 긴장하게 만들었던, 당나라까지도 비록 적국이지만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로 끝내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발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발해의 문화에서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발해는 아무래도 대조영과 같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가세해서 세운 나라다 보니까 고구려의 문화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기와 조각 하나를 봐도 왠지 고구려와 닮은 것 같아. 그리고 무덤 형식을 봐도 이 무덤 형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안 바뀝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도 아직까지 이제 뭐 대부분 다 화장들을 하시지만은요. 이 매장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 이 매장 문화, 한마디로 장례 문화는 안 바뀌는 그 풍습 중에 하나인데 이 고구려의 매장 문화, 즉 묘지 형식과 무덤 형식과 발해의 무덤 형식이 굉장히 유사한 닮은 모양새를 보이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책에는요. 이 발해의 문화라고 해가지고 고구려와 굉장히 닮은 점, 조금 어려운 말로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기와의 마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그란 막새가 되겠지. 막새라고 하는데 여기에 새겨진 연꽃 무늬가 이게 발해 거와 고구려 것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와 중에서 장식기와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큰 뭐 절이라든지 궁궐을 지을 때 그 기와 지붕 위에가 있죠. 그 위를 뭐라고 하냐면 그림 한번 그려드릴게요. 기와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큰 궁궐이라고 칩시다. 큰 궁궐이라고 치면은 요 위에 이거 저기 군대에서 이거 24인용 텐트 치신 분은 아는데 용마루라고 하죠. 용마루. 여기 지붕 위쪽에 이 평평한 부분 이것이 용마루인데 이 용마루 끝에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장식하는 거 있어요. 장식하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도깨비 뿔이 아니고 봉황의 날개를 의미하는 건데 치미라고 합니다. 치미. 장식기와의 한 종류인데 고구려의 치미와 발해의 치미가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발해의 왕이 외국 주변 나라와의 이제 관계를 맺을 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을 국서라고 하는데 그 국서에는 내가 누구한테 보낸다 이름을 적잖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투 이프로 선생에게 요즘에 이프로 선생 모습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쥐어짜고 쥐어짜고 쥐어짠 커피 한 방울처럼 쥐어짜고 쥐어짜고 쥐어짠 그 매출액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계신 그대의 모습에 감동의 눈물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고려 국왕 아무개. 바로 주변 나라에 보내는 국서에 나는 고려 국왕, 고려는 당시 고구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고려 국왕이라고 이름을 적었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발해의 문화 속에서 이 발해라는 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에서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발해는 고구려 별종인 대조영이 세웠고 고구려의 문화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주변 나라의 국서에 고구려의 왕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발해는 절대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의 당당한 역사다. 이것을 왜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중국이 말씀입니다. 중국은요, 황하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하나가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 역사와 동양 역사, 중국 역사가 지금 굉장히 뒤죽박죽인 상태야. 세계 문명의 당당한 황하 문명 자체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있었고 그 문명이 오히려 한반도와 만주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중국의 학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만주 지역까지도 중국의 원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고조선뿐만 아니라 고구려까지도 중국 역사로 포함시켜버립니다. 너희네들 나라가 아니야, 우리들 나라였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지금 우리 땅, 중국 땅인 만주에 있었던 나라니까 우리 역사지. 중국의 여러 흩어진 나라들의 문제를 어떻게든 껴안고 가려는 중국 정부의 참 말도 안 되는 고민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뭐냐? 고구려 역사까지도 자기들의 역사로 이렇게 포함시키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반대로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구려 역사를 지켜내야겠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치밀하게 파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원래는 통일 신라 시대였지만 신라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는 그 바로 위에 발해가 있었다. 왜? 고구려를 계승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결코 통일 신라 시대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남쪽에도 나라가 있고 북쪽에도 나라가 있고 남쪽에도 우리의 역사, 북쪽에도 우리의 역사가 있는 남북국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구려의 계승 의식 조금 어렵게 적긴 적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려고 합니다. 고구려 계승이라는 것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발해였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만주 지역에 바로 광활한 우리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역사를 되찾길 바래.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요즘 애들이 하려나? 짝대기 몇 개? 짝대기 빰. 좋았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의 등장과 발전, 그 네 번째 시간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옆구리 찔렀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외우는 방법 알려줬습니다. 나 100점 맞았고 나 맥이니까 3점. 맥이 매운탕을 드시는지 어쨌든 나 100점 맞았고 나 맥이니까 3점.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발해하면은 대조영, 해동, 성국 딱 떠올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구려와 유사한 문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